2월 19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견조한 실적에도 신중한 기업 전망에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4% 하락한 49,395.16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0.28% 내린 6,861.89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31%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향후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이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월마트는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매출과 이익을 발표하며 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꾸준한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미국 최대 소매업체가 바라보는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은 이를 경기 둔화의 신호로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월마트 주가는 1.4% 하락 마감하며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업 실적 외에 연준의 엇갈린 신호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흐름은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신중한 미래 전망이었고, 둘째는 연준의 상반된 신호 속에서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신중한 전망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적의 숫자 자체보다 기업들이 내다보는 미래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54%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는데 이는 지수 구성 종목인 월마트와 홈디포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1.38% 하락했습니다. 주택 계량용품 소매업체인 홈디포 역시 비슷한 이유로 1.29% 내렸습니다. 이런 대형 소매주들의 동반 약세는 소비 둔화 우려를 자극하며 S&P 500의 필수 소비재 섹터를 압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기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 두 거대 소매 기업이 동시에 소비 경기에 대한 경고 등을 켠 셈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나요? 두 기업 모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일반 상품 부문에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비필수적인 상품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홈디포 역시 주택 시장이 둔화되면서 대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언격했습니다. 이는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축세를 보인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실제 지표로도 확인되면서 시장은 소비와 제조업 양쪽에서 둔화 신호를 읽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 둔화 우려와는 상반되는 지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경제가 아직 뜨겁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런 엇갈린 신호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좋은 실적을 내고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어닝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실적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시장은 개별 기업의 성과보다는 거시정제의 향방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특히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이던스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 지출 둔화를 시사하는 전망을 내놓는다면 이는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 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와 다가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 경기 방향성에 대한 더 확실한 신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장의 시선은 연준으로 향하는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연준의 엇갈린 신호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또 다른 핵심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은 말 그대로 연준이 보낸 두 가지 상반된 신호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인 기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08% 수준까지 올랐고 달러 인덱스 역시 97.7선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현재 금리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부양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루 사이에 매파적 발언과 완화적 발언이 교차하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결국 S&P 500 지수는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금값은 소폭 상승했고 변동성 지수인 VIX는 3% 넘게 오르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립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놀랐던 건가요?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생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을 통해 다수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위험보다 상방 위험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심지어 소수지만 금리 인상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것은 금리 인하까지 가는 길이 훨씬 험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연준이 섣부른 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시장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의사록 공개 직후 단기금리 기대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채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닐 카시카리 총재가 정반대의 신호를 보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기울어진 시장의 무게추를 다시 중앙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는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깝다고 말함으로써 추가적인 긴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매파적인 의사록 내용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2만 5천 건을 크게 밑돌며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역시 16.3을 기록해 예상치인 8.5를 2배 가까이 상회하며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신호와 엇갈린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결국 모든 것은 다시 데이터,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엇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도 현재의 경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시각차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일 발표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가격지수로 집중될 것입니다. 만약 PCE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의사록에서 나타난 매파적 우려가 현실화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물가 둔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처럼 연준이 현 수준에서 만족하고 다음 단계를 고민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오늘처럼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별 데이터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쿠팡 역시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 초반 18.93달러까지 오르며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내 하락 반전에 결국 0.83% 내린 18.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은 쿠팡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쿠팡의 펀더멘털은 견고해 보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고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으며 무엇보다 9개월간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핵심 사업이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 인수한 파페치를 통해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의 리스크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페치 인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무적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쿠팡 스스로 2025년 2월 연차 보고서에서 파페치 사업부의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 된 현금이 통제되지 않는 불확실한 사업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수한 기업의 재무 탕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군요. 여기에 한국 내 규제 리스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쿠팡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약 1억 2,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까지 진행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5년 11월 공시에서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조사들에 대해 합리적인 손실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벌금 외에 언제든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한폭탄과 같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강력한 본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파페치의 재무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라는 두 가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연간 10억 달러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 현금 흐름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파페치의 잠재적 손실과 규제 관련 비용을 방어하는 데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페치의 연간 추정 손실과 이미 부과된 과징금만으로도 기존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이 잠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스토리의 매력과 함께 공시를 통해 확인된 재무 및 규제 리스크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지표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고 이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들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경제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연 2월 20일에 발표될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라 이번 PCE 데이터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 수치를 넘어선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PCE 물가지수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같은 날 발표되는 S&P 글로벌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예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활동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일종의 경제 속보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24일에는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경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 물가 압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의 숫자에 따라 움직이는 데이터 의존적인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경제와 끈적한 물가는 분명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는 요인이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지표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성장 매사 이어지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월 19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